안녕하세요. 차트 읽는 남자 2월 3일 국내 주식 이슈와 차트 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고요. 하락한 건 트럼프 관세 이슈였습니다. 코스피를 보면 1월 31일 딥시크로 인해서 한 차례 하락했고요. 그리고 토일 지나서 오늘 2월 3일 연달아 하락한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일목균형표상 파란 구름대 안에 음봉으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저가 2437 이후로는 어느 정도 끌어올린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보면 1시부터 매수세가 들어와서 약 3시간 반 매수가 나오면서 장 초에 음봉을 어느 정도 회복한 형태로 마감했어요. 내일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락 같은 큰 하락은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파란 구름대 이 51선 이 부분에서 오늘의 시가였던 2468 요거를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양봉이 나온다면 괜찮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1월에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하락이 좀 컸지만 그래도 1월에 양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 공포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개인이 오늘 1조 원을 샀어요. 매수세가 일단 들어온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하락한 건 아쉽지만 그렇게 최악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121선의 저항을 받아왔어요. 이 121선을 형광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중요한 이평선이라서 주의 깊게 보고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51선을 돌파했지만 다시 51선에 닿는 모습, 아직 닿진 않았지만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21선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한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진한 노란색 2줄. 그래서 코스닥이 일목균형표상 파란 구름대 안에 가면 더 많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라인 706 라인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달러라는 이슈가 있는데 계엄이 터진 이후로 하락이 또 1월 13일 이렇게 2차례 저항을 보였고 그 후 이제 1월 25일까지 하락하다가 여기 볼린저 밴드는 녹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 그리고 5일선 회복하고 21선 돌파하면서 빨간 구름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1475 1475원이 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1475원까지 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대로 계속 이슈가 지속된다면 여기 계엄 때 올랐던 1487를 넘어서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 상단에 위치한 1500 라인까지 올라갈지 않을까라는 안 좋은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달러는 지금 IMF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고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이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금리 동결 인하와는 상관없이 지금 순수하게 리스크만으로도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테마 중에 로봇주가 또 다른 로봇주는 떨어졌긴 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상승이 있었어요. 이게 전 31일 21%대 상승을 한 이후에 추가 상승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말하면 오늘 같은 안 좋은 장에 이렇게 수급이 받쳐주면서 매수했다는 거는 그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적이라든지 기대감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몸집에도 불구하고 현대일렉트릭처럼 우상향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좋았던 좋은 주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25년에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오를지 기대되네요. 그런데 지금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딥시크에 이어서 중국 로봇의 기술력 보고서거든요. CES 2025년에 CES 2025에서 중국 기술이 젠슨환과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보여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시장은 또 딥시크라는 공포를 한번 맛봤기 때문에 또 한번 흔들릴 수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히토류 테마가 오늘 이슈가 되었는데, 유니온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히토류 종목입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는 481선 481선을 두 차례 음봉으로 터치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큰 양봉으로 48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역시 중요한 모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481선 또한 장기 하락세에서 다시 이제 상승세로 접어든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평선 중 하나입니다. 이평선 설정은 5일선 10일, 20일, 50일, 그리고 중기 120일, 이제 장기는 200일, 240일, 481선. 241선, 481선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201선은 이제 241선 오기 전에 중간으로 보는 것이라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히토류 또한
이제 중국이 1위 나라거든요. 관세 전쟁이 있으니까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자원으로. 그래서 보복 계획.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무역 관세, 자원 전쟁 이렇게 이중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게 패권을 재무장하려는 트럼프랑 각국 정상들의 대립이 어쩌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슈보다 더 위험하고 더 오래 가지 않을까. 그럼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 쪽에 분류되고, 코스피는 그나마 좀 몸집이 크지만 그래도 코스닥과 그렇게 큰 별반 다를 바 없는, 어찌 보면 삼성전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외인이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유가도 이슈가 됐는데, 유가 같은 경우는 흥구석유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유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고 또 떨어지고 하는 그런 테마 종목 중 하나입니다. 뭐 사실 이런 유가 종목은 또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르지만 만약에 장기적으로 오르게 된다면 그게 좋지는 않은 대표적인 테마 중에 하나고요. 그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럴 때 많이 찾는 건 금이죠. 금은 지금 몇 차례 121선을 터치했고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이 오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도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는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비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기준으로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 볼린저 밴드는 녹색이고 엔벨로프는 제가 자주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어쨌든 하단을 지지하는 거는 중요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하단 실패를 하면 그 다음 엔벨로프 하단을 봅니다. 엔벨로프 하단을 지금은 가까스로 지키긴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추가 하락 없이 이렇게 마감되지 않을까 하는데, 좀 곧 있으면 나스닥이 개장되거든요. 그때 또 어떤 모양을 만들지, 더 추가 하락을 해서 밑꼬리를 작게 만들 건지, 아니면 조금 더 회복을 해서 음봉을 좀 적게 만들 건지, 그런 모습이 중요해졌습니다. 어쨌든 95K이고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은 지금 이슈로 인해서 빠지고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국내 주식 몇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8,000원으로 저가와 58,800원으로 5만원대를 지켰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못했어도 양봉으로 마감했으면 좋았을 거고, 아니면 적어도 볼린저 밴드 위에서 마감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밑을 향해서 나아가고 가고 있다는 거는 어찌 보면 추가 하락이 나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마감이었고요. 요럴 때도 한번 벗어난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바로 큰 양봉이 나와서
살아난 적은 있습니다. 요런 모양을 한번 기대해 봐야겠네요. 아니면은 5만 원이 깨질 가능성이 더 많은 차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삼성전자는 지금 내일 유의미한 양봉이 없다면 어렵지 않을까 하는 모양이 됐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41선, 빨간색, 굵은 빨간색이 241선이거든요. 22만 7천 원까지 올랐지만 급하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의 이틀 만에 20% 정도가 빠졌나요? 그만큼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만큼 이슈에 너무 취약해요. 이렇게 큰 대형 종목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너무 취약하지 않았나. 좀 어느 정도 방어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어가고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런데 5일선을 계속 회복하지 못하니까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하락세를 염두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저점이 19만 7,300원 이 라인까지 하락하거나 아니면 그 위에서 상승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작년 6월부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121선을 언제 회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어요. 최근에 481선을 회복하면서 어느 정도 121선을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보였지만 역시나 다를까 하락하면서 다시 481선을 회복해야 되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241선에 한번 도전을 하다 말고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 흰색이 481선이거든요. 여러 차례 지킨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121선이 내려오고 있고 481선에는 계속 닿고 있고 볼린저 밴드는 일단 오늘 큰 음봉이기 때문에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일 모양이 참 중요해졌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다시 여기 1월 20일 13만 9,600원이 고가였는데 그 이후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파란 구름대 안으로 들어갔었으면 이 하락 추세를 꺾는 회복과 함께 121선도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만들 수 있는 모양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쉽진 않네요. 이렇게 다시 여기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보면 엔벨로프 하단도 있고 볼린저 밴드 하단도 있어서 지키지 않을까. 그러면 저점 10만 5천 원이 다시 강한 지지선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쌍바닥 모양이 되고 쌍바닥 모양이 되면 다시
저항이 나왔던 이 부근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 CNS가 이제 상장이 되는데 LG가 지금 돈을 버는 기업이 없어요. 뭐 다 적자고 LG 디스플레이는 적자를 낸 지 지금 엄청 오래됐고 LG 생활건강도 크게 안 좋고요. 그런데 이번에 LG CNS도 상장을 했는데 LG CNS는 돈을 버는 회사인가? 돈을 버는 회사는 또 아니에요. 삼성 SDS 같은 지분을 위한 회사. 로 저는 읽고 있거든요. 삼성 SDS 업종과 비슷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LG화학은 오늘 다시 저점을 깨서 지금 엔벨로파 하단까지 하락했어요. 이전에 이렇게 지지한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지만 했다고 해서 반등이 나온 게 아니고요. 21선에서 저항을 맞고 21선에서 저항을 맞고 단기로 계속 우하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지지만 했다고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121선을 회복해야 되는, 그래서 중간 라인, 중간을 돌파해야만 이 장기로 다시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다시 21선의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차트고요.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에 음봉으로 터치를 했어요. 여기 보면 5일선이 보라색 선이고요. 보라색 5일선이 깨진 음봉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지지했는데 이 역시 상승보다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21선에서 저항을 맞고 있기 때문에 우하향 추세는 벗어날 수 없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카카오가 지금 제일 크게 오르고 있는데 이틀 연속 양봉이에요. 이틀 연속 양봉인데 또 어제는 7%, 종가 7%, 오늘은 종가 9%, 이틀 만에 16%가 올랐거든요. 이게 참 대단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카카오에 수급이 몰리고 있고, 카카오가 왜 딥시크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카카오가 말들이 많았죠. 문재인 정부 때 특혜를 받았던 기업이다. 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딥시크도 중국 관련주니까 그래서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오르는 거 아닌가? 그럼 카카오는 중국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 아니면 딥시크랑 AI와 관계가 있는 건가? 라고 했을 때 둘 다 관련이 있는 건가? 라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올랐다는 게 중요하고 지금 241선 또 두 차례 저항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돌파가 나온다면 이 장기 하락 추세를 벗어날 수 있는 움직임이 됩니다. 이렇게 121선을 한번 돌파하고 나면 그동안 빌빌거렸던 모습과는 다르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는 큰 기회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작년에도 많이 올랐고 사실 23년에도 많이 올랐어요.
22년, 23년, 24년, 그리고 올해도 좋을 전망입니다. 왜냐면 지금 오늘 같은 장에도 거의 양전할 뻔했거든요. 장중에 고가 0.61%가 있었긴 했지만 종가 0.37%로 마감됐어요. 그런데 여기 한 차례 엔벨로프 상단에 저항을 맞고 떨어졌지만 지금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푸른색 51선과 21선을 이어간다는 점이 에서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는 게 아닌가 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종목은 앞으로도 전선 테마가 AI랑 트럼프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거나 변동성이 있을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기회가 왔을 때 사는 게 좋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오늘 주식은 정리가 됐고요. 내일 오늘의 하락분을 좀 일부 회복하는 종목도 많고 아니면 일부 회복이 아니라 절반 이상 회복하는 종목도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가능하면 매일 이렇게 장중에도 가능하면 점검할 거고 장 후에도 종목들이랑 이슈들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녹화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